자, 오늘 목도하시듯이 시장 전체가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 얘기를 딱 집어가지고 하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주류들이 산업 트렌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죠. 한숨 고르는 시간으로 보시고요. 편안하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일상을이라고 해서 트렌드를 알고 투자하자. 메타버스의 시대 이미 시작됐다라는 주제고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래 채널 마이 F의 황준원 대표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메타버스 언급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상현실 개념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개념인지 개괄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메타버스가 진짜 저는 미래 트렌드를 연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네.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던 트렌드가 새롭게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많고요. 일단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메타가 초월했다는 뜻이고 유니버스가 세계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합쳐서 얘기하자면은 현실 세계를 초월한 새로운 디지털 생활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영화에서 몇 번 우리가 접했던 것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화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그 2018년에 나왔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때 네. VR 곡을 끼고 이제 거기에서 막 세상을 구하는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그거를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꼽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자면은 이 메타버스가요. VR, AR, 게임, 소셜미디어를 다 통합해가지고 부르는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아주 좁게 보자면은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가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사귀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용어 자체는 근데 네. 1992년에 나왔던 SF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묘사하는 거는 가상현실과 똑같아요. 네, 그렇죠. 메타버스 결국에는 다 타는 버스 같은 말도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산업 디바이스가 이제 혁명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구현이 되느냐의 개념인데 이제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산업 발전이 더 많이 되잖아요. 사실 네. 전쟁 같은 것들이 산업 발전을 또 크게 일으키는 동력이 되듯이. 자, 이제 Z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데 Z세대들은 무엇으로 메타버스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크게 나눠보자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게임 쪽이 있고요. 소셜 미디어 쪽으로 나뉘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거의 다 게임 쪽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언론 쪽을 보자면은 메타버스를 먼저 얘기하고 다양한 사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그건 이제 레고처럼 생긴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있는 게임들, 다양한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을 즐기는 건데 여기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느냐. 미국 16세 미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아이들이 컸을 때도 이용하지 않게 되겠냐, 이러한 플랫폼들을. 그리고 또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크면서 이런 세계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홍보의 장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제일 큰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왜 이게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를 생각해 보자면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로블록스 게임 요게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상장이 안 됐었거든요. 2004년부터인가 시작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은 많이들 게임으로 이용을 하셨는데 이게 거의 이용자가 작년 기준으로 3억 명을 넘더라고요. 거의 미국 인구죠, 이게. 네. 근데 이 공간 안에서는 그 게임뿐만이 아니라 중립지대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사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한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분이 공연을 했는데 아니 한 회 공연에 1,200만 명 이상이 몰렸다는 거예요. 오. 실제 공연보다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공간, 이거 돈 되는구나. 이 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이 되고 있고, 나머지 소셜 미디어 쪽은 사실 좀 약합니다. 네. 그 VR을 이용한 뭐 메타버스, 페이스북에 대표적으로 그 호라이즌이라고 있거든요. 네. 곡을 끼고 아바타로 만나서 사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게임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작년 코로나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게임 위주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현재는 제일 접하기 쉬운 게 게임 위주로 네네. 메타버스의 초입 정도 되는 그렇게 되고 있군요. 네네. 이처럼 Z세대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현실 세계에서의 그 상실감과 소외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상 세계를 더 원하는 건가요? 우리가 왜 그 영화 매트릭스 보면은 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기술적으로 차근차근히 진보가 되어 왔어요. 뭐 여러 가지 보자면 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기술이 꽤 발전을 해 왔고 네. 그에 맞춰가지고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엔진과 같은 그런 게임 개발 엔진들 그런 것도 개발이 됐고요. 또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통신 수단이라든지 모바일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언제든지 돌아다니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거. 네. 우리들만 하더라도 게임할 때 옛날에 친구들을 그 공간 안에서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고스톱 정도 아이고. 그것도 사실 네. 모르는 사람이랑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이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로블록스는 미국 16세 절반이 즐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교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고 역시나 숨겨진 욕구, 기반 욕구를 보자면은 그 사회적인 연결 욕구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사교를 벌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효능감.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구찌 옷을 요즘에 그렇게 메타버스 공간에 아바타 입히는 걸로 아이템으로 많이 팔거든요. 현실 공간에 못 사는데 내가 거기서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연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접속을 해봤더니 네. 나이는 모르죠.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접속한 친구 잘생겼으면 바로 사귈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그 익숙한 그런 걸로 대화를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특히 Z세대 그런 친구들. 네. 그런 디바이스가 어렸을 때부터 일상이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가 굉장히 동일하게 중요하고 코로나 시기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등교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절치는 학교나 놀이터에 있는 게 아니라 게임 공간에 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게임도 하고 아이템도 캐고 그리고 그런 걸로 영상 찍어서 유튜브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일상적인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접해야 되니까 그런 네. 데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으로. 맞아요. 자, 4차 산업혁명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인터넷의 발달, 보급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메타버스가 인터넷 웹의 다음 버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가 보편화된다면은 무엇이 네네. 달라질까요? 일단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엔비디아 쪽의 행보일 것 같거든요. 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이에요. 작년 2020년 10월에 그 컨퍼런스에서 젠슨왕 CEO가 아예 이 단어를 썼습니다. 앞으로는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아예 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현실 공간에 있는 그 물리적인 법칙들 있잖아요. 네. 물을 따르면 어느 속도에 떨어지고 불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물리적 법칙들을 가상 공간 안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이 공간이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 네. 제일 지금 엔비디아가 중점 있게 하는 것은 그 공간 안에서 그 메타버스 공간 그 엔비디아에선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결국에는 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네.
우리가 로봇 같은 걸 공장에 도입하기 전에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네. 그럼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점점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면은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걸 현실 공간에 적용을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벤츠와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벤츠의 자율주행 기술을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괜찮아지면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과 가상이 굉장히 닮아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과 가상의 이중 생활 트렌드는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하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스르기는 어렵겠네요. 자, 그렇죠. 그럼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일 발빠르게 하고 있는 곳은 네이버예요. 네이버에서 그 제페토라고 해가지고 그게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고요. 이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용자의 90%가 해외 분들이에요. 주변에는 그래서 제페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만 보셔도 곤란할 것 같고 참고로 이것도 이용자의 80%는 1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페토를 또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건 한국에서 발생이 된 메타버스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 중에 하나로 한류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 JYP 이런 데서 투자를 벌이고 있고 거기 소속의 가수들이 그 안에서 팬사인회도 열고요. 공연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템들을 만들 때 구찌 옷이라든지 아니면 갖가지 브랜드들이 거기 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제휴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NC소프트 거기에서도 최근에 그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을 내놨어요. 네네. 그건 완전히 아이돌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접속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과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플랫폼들. 네. 뭐 이런 정도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들었도록 같아요.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강사.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미래 채널 마이F의 황준원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